안녕하세요. 심리상담 전문가 이정민입니다. 오늘은 네 번째 영상이네요. 네.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는 네, 뭐 얘기했었죠? 심리상담을 여러분이 받으실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세 번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.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세 가지 얘기했나요?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세 가지보다 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상담자를 제일 첫 번째 상담자를 잘 찾으셔야 된다는 거였어요. 그래서 그 상담자를 잘 찾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상담자가 어떻게 상담 수련을 해왔는지 이거를 그 사람의 수련이나 학력이나 이런 어떤 프로그램에서 공부했는지 이런 걸 보시는 게 일단 필요하고요. 두 번째로는 자격증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되는 자격증이 있는데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확인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건 이제 우리가 어떤 객관적인 지표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. 근데 그거 말고 이거는 저의 어떤 정말 개인적인 좋은 상담자를 고르는 기준인데 그것을 이제 네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. 네. 첫 번째는 상담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상담자한테 가서 자신의 심리적인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받으시는 거잖아요. 이제 그러다 보면 저는 처음에 상담 받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. 나는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우울하기도 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나를 상담해주는 상담자는 인생에 문제가 하나도 없고 행복하기만 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되게 잘 극복해 나가고 자기 정서도 되게 쉽게 조절하고 이런 상담자에 대한 어떤 환상이나 기대를 가지고 상담을 시작했어요. 그러니까 뭔가 나와는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상담을 저도 오랫동안 상담 공부를 하기도 하고 제가 상담을 직접 하기도 하고 상담을 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알게 된 것은 상담자도 사람이라는 거. 상담자도 누구나 살아오면서 힘든 일을 겪지 않을 수 없다는 거. 그리고 누구나 성장을 해나가야 한다는 거. 이런 것들을 상담을 오래 하면서 알게 됐어요. 그래서 물론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상담자에 대해서 기대나 환상을 갖는 게 상담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. 저 선생님은 나를 되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야 라고 기대나 환상을 갖고 시작하는 게 상담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는데 그렇지만 동시에 이 상담자가 자신의 삶의 어떤 고통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성장하고 극복한 경험이 있는지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. 왜냐면 그런 걸 해보지 않은 사람, 고통을 계속 피하느라고 고통을 직면하지 않은 사람, 또는 실제로 고통을 직면했는데 그 고통을 극복하고 성장해본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들을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.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상담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상담자는 자기가 성장한 만큼만 타인을 그만큼만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.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저도 굳이 힘들지만 매일 저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찰하고 책 읽고 그리고 상담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저에 대해서 성찰하고 성장하고 변화한 만큼만 내담자분들을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두 번째는 상담자가 여러 가지 우리가 배우는 상담 기법들이 있는데 그 기법들을 자기에게 혹은 자신의 인생에도 적용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. 뭐 정서 조절이라는 것도 수많은 방법이 있고 여러 이론에 따라서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다른데 그거를 자기 삶에 적용을 해보지 않고는 다른 사람이 정서 조절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. 그래서 자신의 정서 조절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해본 경험이 있는지
그래서 그걸 위해서 자기에게 혹은 자기 삶에 여러 가지 상담 기법들을 적용해 본 적이 있는지, 이런 것들이 저는 두 번째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도 같은 얘기인데, 그 상담 기법을 자기에게 해봤냐, 이게 두 번째라면, 세 번째는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자신의 정서 조절을 위해서 매일매일 고민하고 노력하는 사람인지,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.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누군가한테 배울 때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배우라, 혹은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어떤 재테크 상품을 추천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실제 그 재테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추천한 거를 추천받아서 그걸 하라고 하는 것처럼, 저는 상담도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, 왜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리냐면, 상담자 중에서도 자신의 고통을 피하고 직면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 살고 싶어 하고, 이런 분들 당연히 많아요. 이거는 뭐 사람의 당연한 본성이기 때문에,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노력을 하는 분을 찾으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란다,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네 번째는 사실 뭐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, 상담의 고급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. 우리가 이제 상담은 사실 이제 머리가 이상하네. 네, 상담에 여러 가지 기술이 있고, 기술도 수준이 되게 다양해요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공감을 해준다거나 타당화를 해준다거나 뭐 직면을 한다거나 그 사람의 얘기를 해석한다거나, 다양한 기술이 있는데, 그 중에서도 상담자들이 좀 사용하기 어려워하는 기술들이 있어요. 그건 뭐냐면, 사실 우리가 공감하고 반영하는 거는 우리도 다, 일반인들도 다 할 수 있잖아요. 아, 네 마음이 되게 속상했겠구나. 네가 되게 그때 힘들었겠구나. 되게 슬픈 감정을 느꼈겠구나. 이런 것들은 사실 누구나 연습하면 할 수 있는 건데, 좀 더 고급 기술이라고 하면 상담 그 시간 안에 상담자하고 내담자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거예요. 이걸 직시성이라고 하는데, 이거는 이제 상담을 직접 받아보시지 않으면 어떤 얘기인지 이야기는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.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, 상담의 고급 기술이 이거 하나만 있다는 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고 또 체험적인 기술들이 있어요. 그래서 초심 상담자들은 그거를 활용하기 좀 어려워해요. 예를 들면 상담자하고 내담자하고 롤플레이를 하기도 해요.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더 있기 때문에. 근데 그런 기술들을 쓰기 어렵다는 이유로 잘 활용을 하지 않고, 그냥 얘기해보세요 하고 그 얘기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타당화해주고, 여기서 그치는 상담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도움되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네. 괜히 이 얘기를 듣고 저에게 돌을 던지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. 저는 좀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상담을 하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고민의 원인을 빠르게, 그러니까 너무 몇 회기 길게 계속 탐색만 하는 게 아니라 한 2회기 안에, 그러니까 2시간 안에 내 얘기를 전반적으로 듣고 내 인생의 고민에 대해서 그 원인을 빠르게 정리해주는 선생님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어요. 그게 빨리 정리가 되고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남은 10회기 동안 이거를 얼른 다뤄서 해결을 하고 다음 삶의 단계로 넘어갈 텐데, 이 앞에 이걸 이제 사례 개념화라고 하는데, 이 사례 개념화 부분이 10회기 이렇게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상담자가 계속 얘기를 들어주는데 뭔가 정리를 해주는 게 없는 거예요. 그러면 길어지기만 하고 그 시간 동안 뭐 내 마음을 토로하고 마음이 좀 편해지긴 하지만 효과가 당연히 떨어지겠죠. 그래서 네, 그럼 이걸 정리를 하면 5가지네요. 네,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, 상담자도 고통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고 그 안에서 극복하고 성장한 경험이 있는 상담자.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상담 기법을 자신에게 또는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상담자. 세 번째는 자신의 성장과 자신의 정서 조절을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는 상담자.
네 번째는 상담의 고급 기술들, 꼭 고급이라고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기술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상담자. 다섯 번째는 문제의 원인을 빨리 파악하는, 즉 사례 개념화를 빨리 해서 나의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 해결을 위한 전략도 빨리 세워서 제시해 줄 수 있는, 꼭 이건 말로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얼른 틀을 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자. 이렇게 다섯 가지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. 여기까지 듣고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상담에 대해서 좀 고민이 더 있으셨던 분일 것 같고, 아니면 상담을 받아보신 경우가 있을 것 같고, 사실은 상담을 전혀 경험을 안 해보셨다면 무슨 얘기야? 하고 이해하기 어려우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거고, 중요한 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는 이력서에 써있진 않아요. 상담자 경력에 써있진 않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시작하실 때 1, 2회기 동안 이런 부분을 한번 잘 탐색을 해보시고 궁금하시면 직접 물어보셔도 좋아요. 네,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말로 본인에게 도움될 수 있는 상담자를 찾아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를 드립니다. 그래서 오늘도 마음 건강 잘 돌보는 하루 되시고요. 궁금한 거는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